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쁜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과 시간 아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대출 종류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제 블로그 함께 볼게요. 아파트 맞교환 아시나요? 기사 들어가 볼게요. 아파트를 교환하자고요? 주택 매수 심리 위축의 교환 매매 시도.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 목적. 복잡한 이해관계 공통. 애타는 집주인들. 교환 매매하실 분 구해요.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아파트 매매 짝꿍을 구하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띕니다. 본인이 가진 아파트 조건을 먼저 올린 뒤 희망 교환 가격, 위치 등을 제시해 짝꿍을 찾는 건데요. 꼼수 아니냐고요? 교환 매매는 정식 거래의 방법으로 주로 일시적 2주택자들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요즘 들어 유독 찾는 이들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아파트 팔지 말고 교환하세요. 교환 매매는 아파트를 맞교환하는 방식의 매매로 현금이 아닌 재산권을 주고받는 계약인데요. 부동산 매물 간의 교환이기 때문에 현금이나 대출 부담이 적고요. 매도와 매수가 동시에 일어난 시간과 비용 모두 아낄 수 있는 거래 방식입니다. 만약 수지씨가 가진 10억짜리 A 아파트와 준기씨가 가진 10억짜리 B 아파트를 교환 매매한다고 하면 두 사람 모두 현금 없이 아파트를 살 수 있고요. 둘이 아파트 시세에 차이가 있다면 그만큼만 지불하면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굳이 비슷한 가치의 집을 왜 교환하려 하는 걸까요? 이는 보통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정부가 이사, 직장 등으로 어쩔 수 없이 1가구 2주택자가 된 이들을 대상으로 취득 시점 및 양도 시점에 따른 처분 기한을 부여하고 그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조정 대상 처분 기한은 신규 주택 취득일이 2018년 9월 13일 이전이면 3년, 2019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까지는 2년, 2019년 12월 17일이면 1년인데요. 올해 5월 31일 소득세법 개정되면서 2019년 12월 17일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022년 5월 11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처분기간이 2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이처럼 1가구 2주택자가 일정 처분기간을 넘기면 주택 매도 때 2주택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집을 파는 게 유리한데요. 표로 잘 정리를 해주었네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기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간 2018년, 2019년 기준하고 3년, 2년, 1년 기준으로 잘 정리가 됐습니다. 집이 안 팔릴 경우 본인과 상황이 비슷한 1가구 2주택자의 아파트와 본인의 아파트가 시세가 비슷하고 입지 등 원하는 조건이 맞으면 주택을 교환 매매하는 거죠. 물론 집을 파는 동시에 신규 취득하는 셈이라 8%의 취득세는 중과되는데요. 그럼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취득세보다 큰 경우가 많고 취득세의 경우 필요한 경위로 인정받아 추후 양도세 계산 시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부터 규제지역 내 2주택자도 취득세가 8%에서 1에서 3% 일반세율로 완화되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효과가 더욱 커질 전망이고 자금은 어디에 교환 매매는 집은 안 팔리고 그렇다고 헐값에 팔기는 싫을 때 이용되는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올해 들어 금리 인상, 집값 고점 인식 등이 맞물리며 주택 매수 심리가 확 꺾이자 거래 절벽이 심화됐거든요. 국토부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 통계를 보면 1월 24,000에서 5월 37,000, 10월은 18,000으로 확 줄었습니다. 매수 재개자들이 관망세에 접어들면서 시세보다 낮은 매매로 내놔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값을 떨어뜨린 급매 정도만 반응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러자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는 교환, 증여 등의 특이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교환 거래량은 최근 집계치인 10월 102건으로 전월 대비 40%나 늘었습니다. 올해 1월 15건과 비교하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국 아파트 교환 거래량 2010월까지 계속 이렇게 늘어나네요. 하지만 교환 매매도 말이 쉽지 실제 자금을 구하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교환 매매자들은 대부분 같은 단지나 같은 동에서 교환하기 선호하는데요. 그래야 시세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같은 단지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취득과 동시에 비과세 기간이 다시 시작되니 여러모로 편하거든요. 그러나 인근에서 일시적 2주택 등 비슷한 처지의 주택 보유자를 만나기 쉽지 않고요. 가격이나 매물 조건 등을 맞추기도 어렵죠. 매물의 근저당이나 임대가 껴 있으면 더 골치 아프고요. 교환가액을 조율하기는 더 힘듭니다. 실거래가 기준인지 KB시세 기준인지 등을 정해야 하고, 아파트 외 빌라, 다가구 등 비주택은 시세가 천차만별이나 감정평가를 받아야만 하고요. 여러 이유로 교환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야 하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과 수억, 수십억 원의 집을 교환하면서 의견을 맞춰 나가기 쉽지 않겠죠. 이에 교환 매매 분쟁이나 손해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히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아울러 취득세를 아끼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추후 해당 주택 매도할 때 양도세를 더 보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신화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아파트 막 교환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어 공유드립니다. 새로 또 거래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조율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또 같은 동에 또 같은 단지 내에 또 이루어지기를 더 하니까 또 신중을 기하고 또 많이 또 알아보고, 또 부동산을 끼지 않는 거니까 또 본인이 열심히 커뮤니티나 또는 소개를 통해서 열심히 또 노력을 해야겠네요. 항상 거래에 대한 과정을 매우 신중해야 되고, 또 큰 금액이 오가는 부분이니까 항상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관련 사항이나 여러 정보들 또 나오게 되면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이상 간단히 헤드라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밤사이 새벽사이 또 많이 추워졌네요. 항상 출퇴근 오후 하는 길 빙판길 주의하시기 바라겠고, 감기 조심하시고, 요즘에 독감도 유행이라고 하니까 또 본인 또 가족 또 아이들 있으시면 항상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즐거운 하루 또 활기차게 화이팅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화이팅!